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호주 이민법 CTA 호주 이민 컨설팅의 에이미입니다. 호주 임시 비자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신청 빈도가 높은 사파리 임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클래스로는 사파리이고 영어로는 Temporary Skill Shortage, 앞글자만 따서 TSS 비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사파리 비자란 어떤 비자일까요? 우선 사파리 비자는 비자 신청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비즈니스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비자 신청인의 요구 조건도 부합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Labor Shortage, 즉 호주 내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호주 내에 있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을 고용하지 못해서 해외에서 오신 기술이 있는 분들이 그 필요한 포지션에서 임시적으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사파리 비자의 직업군은 아무 직업군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Skilled Occupation List, 즉 기술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TSS 비자는 아래의 두 가지 직업군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Short Term Skill Occupation List, 줄여서 STSOL, 그리고 Medium to Long Term Strategic Skills List, 줄여서 MLTSSL이라고 합니다. 위의 직업군에 따라서 또 두 가지 스트림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Short Term Stream, 그리고 두 번째는 Medium Term Stream이 있습니다. Short Term Stream은 사파리 비자 승인 시 통상적으로 2년짜리 비자를 승인받게 되고 Medium Term Stream은 통상적으로 4년짜리 비자를 승인받게 됩니다. 신청자의 직업군이 쇼텀인지 미디움텀인지에 따라서 향후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르며 사파리 비자의 신청비 또한 다릅니다. 대표적인 쇼텀 직업군으로는 쿡, 레스토랑 매니저 그리고 마케팅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미디움텀 직업군으로는 셰프 그리고 IT 부분에서 일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외 IT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트레이디 직업군의 하나인 카펜터 이런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IT 직업군 그리고 트레이디 직업군은 미디움 텀 직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자 본인이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파리 비자가 승인되기까지 총 3단계의 신청서가 이민성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스탠다드 비즈니스 스폰서십 신청서, 편의상 스폰서십 신청서라고 할게요. 그리고 노미네이션 신청서, 마지막으로는 사파리 비자 신청서입니다. 1번 스탠다드 비즈니스 스폰서십 신청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또는 그 회사가 스폰서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비즈니스가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 문제 없이 이 단계는 완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거에 이민성으로 보고된 Adverse Information이 있었다면 이 Adverse Information이랑 예를 들면 스폰서인 회사가 과거 비자 신청인에게 비자 신청권을 목적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거나 이전 직원들의 임금을 합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면 스폰서십 단계에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십이 승인되면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스폰서십 신청권 접수 이후 노미네이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노미네이션을 신청하려면 지정하는 직업군이 위에 설명드렸던 STSOL이나 MLTSSL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는 포지션은 풀타임 고용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타임은 산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에 38시간을 말합니다. 연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노미네이션을 위한 최소 연봉은 연에 53,900불입니다. 그리고 산업에 따른 평균 연봉도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셰프를 예로 들어 볼게요. 호주 페이 스케일에 의하면 셰프의 평균 연봉은 경력에 따라서 56,000에서 64,000 사이입니다. 따라서 이 범주 내에서 신청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호주 평균 연봉은 대략 연에 8만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최소 연봉인 53,900으로 신청권을 준비하게 되면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군의 특성상 53,900은 너무나도 적은 연봉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호주 이민성에서 고용주가 해외 이민자들의 저임금을 목적으로 비자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여 거절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각 직업별대로 노동시장에서 받는 평균 연봉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 노동시장이 닫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즉, 그 임명할 포지션에 대해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려고 고용주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은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 자주 광고를 진행하여 레이버 마켓 테스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간혹 비자 신청인이 한국 국적일 때에는 광고권이 위배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레이버 마켓 테스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신청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미네이션 요구사항 중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지명한 포지션이 회사 내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혹 비자 신청인이 호주에 단지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비자 신청이 들어간 것처럼 비춰졌다면 신청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이 회사 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역설해야 합니다. 마지막 신청서인 비자 신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이 482 비자를 신청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요구되는 조건을 보면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요구되는 학력은 각 직업군마다 다르며 예를 들어 셰프 직업군을 보면 쿠커리 과정과 디플로마 인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완료한 학력이 없고 경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경력이 학력 사항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82 비자의 경력 조항을 보면 관련 분야에서 최소 2년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영어 점수는 직업군마다 다르며 Medium Term Stream은 IELTS 기준 각 과목 5.0, Stream은 IELTS 평균 점수 5.0, 그리고 각 과목 최소 4.5입니다. 오늘 이렇게 482 비자의 간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다룬 내용 말고도 TSS 비자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TSS 비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다른 질문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